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옷장에 옷들이 빽빽한데 이상하게 입을 게 없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없으신가요? 냉장고에 식재료가 가득한데 딱히 먹을 만한 게 없다 싶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냉장고 파먹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오래 묵은 재료로 알뜰하게 요리를 해먹는 건데요. 취지는 좋지만 건강에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푸드테라피 전문가와 이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는 불법 광고물 보상 소식입니다. 경기도 성남시가요, 지난해 잠시 중단했던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건물 외벽에 붙은 벽보나 도로 주택가 차량에 마구 부착된 전단 그리고 명함 등을 수거해오면 크기와 장수에 따라서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특히 동네 미관과 분위기를 해치는 퇴폐, 유해 전단은요,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 첫 곡은 쉬나 이스턴의 모닝 트레인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인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팔팔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실적 기준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에 집중해봅니다. 요즘 알뜰한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이라는 냉장고 파먹기. 그런데 이 오래 묵은 재료가 자칫 건강에 해롭진 않을지 걱정스럽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자, 오늘 푸드테라피 협회장이신 김현수 푸드테라피스트와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요즘 그 젊은 주부들 중심으로 냉장고 파먹기 인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가요? 사실은 보통 이제 줄여갖고 뭐 냉파들 많이 그러시는데요. 네. 설명하셨듯이 냉장고 안에 있는 좀 묵은 재료들, 그걸 갖고 좀 음식 조리하는 거, 이걸 좀 이런 의미로 지금 유행되고 있는 말 같아요. 근데 예. 이 시작은 요즘 이제 젊은 주부님들이 뭐 인터넷, 카페, 블로그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처음에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화제를 처음 올렸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냉장고에 있는 뭐 요리를 해서 뭐 이제 인증 게시물을 이렇게 올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주부들 사이에 이제 크게 이제 화제가 돼갖고 냉장고 파먹기란 말이 이런 데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대학교 다닐 때 자취 생활하면서 오래 묵은 정말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식재료들이 냉장고에 가득 쌓여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 가지고 그냥 주말에 대충 해먹거나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좀 이것에 좀 발전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예능 프로그램 중에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으로 참신한 요리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네. 그게 냉파의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진행자분이 자취생활 말씀하셨는데, 그게 대략 몇 년 전이세요? 한 10년 더 됐을걸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 냉파 이런 거는 말이 냉파, 그래서 좀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예. 사실 이런 냉장고에 있는 그런 묵은 재료들을 활용해서 레시피를 만들고 이런 거는 한 10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사실 유행했었어요. 예. 근데 이거는 그때 이제 이런 관련 책들도, 요리책들도 많이 있었고요. 많았는데, 요게 이제 요즘, 이런 책들을 소재로 해서 요즘 이제 TV를 통해서 이제 몇몇 인기 프로그램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더 화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예.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는, 유행은 아무튼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네. 네. 근데 요즘 들어서 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비결이 뭘까요?
아무래도 미디어의 좀 힘이겠죠. 이게 이제 아는 분들은 사실 이제 저도 오래전에 10년 전에 이 관련된 책에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냉장고에 이렇게 좀 집집마다 가보면은요. 예. 본인 주부님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재료들이 냉장고에 진짜 창고같이 쌓여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래전에 가보면 제가 한번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진행해봤는데 예. 어느 딱 3인 가족인데요. 그 냉장고에 있는 물건 하면 다 꺼내봤어요. 냉동실이고. 그랬더니 그 아파트가 한 38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정말 거실에 정말 거실이 정말 가득. 네, 그 중앙이. 그래서 예. 그 집주인이신 주부님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 예. 여기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는 거죠. 거기에 몇 년짜리 묵은 사골부터 시작해서 정말 별게 다 나왔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냉장고의 재료들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활용을 하자. 근데 주부님들은 그걸 잊고 장을 또 매일 보러 가시고. 그렇죠. 문제는 이런 게 좀 생긴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형 마트들이 갑자기 오면서 이런 폐단들이 생긴 것 같아요. 대형 마트가 오면서. 네, 옛날에는 예. 그냥 우리 어머니들이 장에서 그날 저녁에 먹을 창거리, 그 다음날 먹을 창거리, 이렇게 예. 장을 보았고 오셨는데, 이게 이제 한 10년 전부터 대형 마트들이 생기면서, 예. 이게 그냥 갑자기 그 가구 수에 비해서, 특히 지금은 대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외식도 너무나 많아졌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갖다가 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낭비예요, 사실은. 장보기 소비 문화가 좀 바뀐 것도 하나의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또 네, 배경도 이런 것들은 짚어주셨어요. 조금 단점도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 네.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실험해 보셨던 거실을 꽉 네. 채웠던 여러 식재료 중에 그 네. 묵은 재료의 방점을 찍어 본다면요. 이게 네. 건강에 괜찮을지, 이걸 가지고 요리했을 때 좀 몸에 네. 해롭진 않을지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해롭다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강에 안 좋은 건 틀림없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유난히 그 냉장고를 맹신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들어가서 보관을 하면은 다 좋을 것이다. 네. 그런데 어떤 음식이건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다 파괴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올 겨울도 지금 이상 기온 그래갖고 좀 따뜻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식중독이 여름에만 드는 질환이 아니라 이제 겨울에도 굉장히 유행하는 질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 그 냉장고에 들어가는 음식들은 곰팡이로 잘 생길 수가 있고 또 대부분 단백질이 많은 그런 식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건강에는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겨울철 식중독에 노로바이러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했다가 꺼내 먹은 음식으로도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예. 오히려 여름에는 많은 분들이 식중독을 조심하고 유의를 하고 그 음식을 유의하는데 겨울에는 오히려 그런 걸 유의 안 하시고 이렇게 묵은 음식들, 예. 이렇게 냉장고에 오래 있는 계란, 우유, 치즈, 심지어는 다른 떡류 이런 거 자세히 보면은 너무 무거워서 예. 곰팡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이런 식중독균이 있어서 어느 응급실에서 나온 조사에 보니까 겨울철 그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발생이 여름 못지않다고 하는 걸 봤어요. 그렇군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종류별로, 그러니까 육류나 해산물, 채소에 따라서 각기 좀 보관 기간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식재료마다 어떻습니까? 네, 좀 달라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주부님들이 이렇게 올린 게시판들을 보면은 이게 예. 나름 다 전문가들이셔갖고 올리던데 이게 내용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떤 거는 심지어는 육류는 냉동실에 3개월까지도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육류라고 해도 고기 덩어리죠. 고기 덩어리 같은 경우에 저는 한 달 이상을 묵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육류는 한 달. 네. 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그 엄마들이 이렇게 고기를 갈아갖고 많이 와요. 이렇게 네. 덩어리가 아니고 이런 고기 같은 경우는 더 짧아져요. 길어야 3주, 2, 그렇군요. 3주. 네,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에도 막 싸놓고 드시는데 예. 좀
정말 7에서 아무리 심한 열흘 이상 넘기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냉동실 같은 경우에 아까 그런 기준이고 냉장실은 그게 고기가 됐건 생선이 됐건 이틀 이상을 넘기면은 사실은 굉장히 요즘 같은 식중독 같은 위험이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는 거는 그냥 바로 급냉시켜서 냉동실에 넣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이나 또 생선도 보름에서 한 달 이 정도 또 치즈 같은 경우에도 한 2, 3주 정도. 그런데 예. 모든 그런 그 재료들이 냉장실로 왔을 때는 3일 이상을 넘기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아, 종류 가릴 것 없이? 네, 냉장실. 냉장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보통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냉동실은 보통 영하권으로 두거든요, 영하. 예. 근데 냉장실은 우리가 실온으로 두기 때문에 그리고 영하로 가면은 일단은 그 서리가 끼고 그러기 때문에 음식 보관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냉장실은 실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채소는 어떻습니까? 채소 같은 경우도 냉동 보관하는 분들 많은데요. 냉동 보관하면 우리가 그 냉동 음식 먹는 거랑 마찬가지죠. 채소는 신선할 때 그 비타민 파기가 적기 때문에 예. 냉동실에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게 환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군요. 그 자취하는 분들 중에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밥을 미리 좀 지어서 그거를 가지고 냉동실에 얼렸다가 다시 네. 먹을 때는 해동해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관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이것도 저가 말씀했지만 아주 길어봤자 4, 5일 아닌가 싶어요. 닷새 안에는 먹어라. 네. 왜냐하면 이미 다 드셔봤겠지만 4일, 5일 지나면요. 밥이 그 수분이 다 증발된 상태이기 약간 때문에. 푸석푸석하죠. 네. 그래서 그 영양소도 그렇고 소화도 안 되고 네. 흔히 나오는 우리 즉석밥의 기능하고 다를 게 없죠. 그렇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렇다면은 냉장고에서 좀 비교적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면서도 건강에도 좋은 겨울철 식재료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보관한다는 거에서는 조금 저는 부정적인데 그 전제 하에서요. 네. 그래도 이 시기에 좀 좋다 그러면 다행히도 이 겨울에는 좀 그 뿌리 채소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예. 연근이라든지 무엉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마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 사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은 좀 두고 우리가 좀 보관해서 먹을 수 있지 않나.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계절 가을 이런 초겨울만 나오니까 예. 이런 것들은 조금 보관하면 좋은데 유의사항은 사과는 나름의 독소라 그럴까요? 그런 기운이 발생해요. 산성이 좀 짙죠. 네, 그래서 사과 곁에 다른 무른 채소들을 넣으면 그 채소들이 다 또 굉장히 부패가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좀 분리시켜서 보관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집에서 방송 듣고 계신 주부님들 많을 텐데요. 짧게 그 푸드 테라피스트 관점에서 겨울철 식재료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오늘 저녁 요리 메뉴만 좀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연근을 얘기했으니까 예. 많이들 드시는 그런 연근 조림도 좋지만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연근 튀김 같은 것도 굉장히 맛있고요. 예. 네. 그리고 겨울이니까 우리가 이제 고구마나 지금 말씀드린 연근이나 또 그 밖에 토마토 샐러드 넣고 그런 부추나 이런 거 넣고 우리가 신선한 사실 한국식 샐러드를 만들어 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건강한 푸드 테라피에 대한 이야기 냉파와 관련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수 푸드 테라피스트였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이종배입니다. 운전대 잡은 거는 30년이 넘었죠. 제 적성에 맞고 운전이 편하고 그때 운전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또 이 직업이 괜찮았고 개별 화물 쪽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택시 운전만은 3년 됐습니다. 거의 야간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잠이 부족하죠. 운동이 좀 부족하고 이제 몸이 조금씩 이제 약해지니까 그게 힘들고 술 취한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여러 가지로 힘들죠. 택시 기사님들 요즘 난폭하게 운전하고 그런 면이 많잖아요. 신호를 지키면서 좀 안전하게 운전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새해는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소망은 가족들 건강이 최고죠. 뭐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는 지금 회사 다니고 있고 둘째는 군대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알바하고 있는데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내는 또 이제 앞으로 군대 갈 일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건강하게 착실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새해 소망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희망차게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수대통 만사 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이종배님의 사연이었습니다. 30년 이상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입니다. 아주 그냥 가족들의 건강을 아주 중시하는 그 사랑과 애틋함이 묻어나오는데요. 큰아드님 결혼 준비도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나중에 우리 둘째 아드님도 군대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종배님처럼 수도권투데이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저희가 이 운수대통 하시라고 이번 코너 좀 특별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운전자의 희노애락,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우물정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저희가 이런 선물 드리거든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립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할게요. 펫샵 보이즈의 Always on my mind.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자,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맛을 소리로 음미해보는 시간입니다. 맛있는 여행, 식도락가의 자 미식가죠.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네요. 네,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요즘. 아니,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해맞이하러 경기도에 또 한 곳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전라도로 간다면서요? 네. 어디입니까? 영험한 지리산의 능선 아래 맑은 섬진강자락을 품은 전남 구례로 가겠습니다. 전남 구례. 네. 좋습니다. 구례에 가면 뭐가 있나요? 구례에 볼거리 굉장히 많죠. 그래요? 일단 지리산 노고단이 있고요. 네. 천년고찰 화엄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섬진강길 따라서 봄면 벚꽃이 피고 산동면에 가면 산수유가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오일장도 있고요. 구례는 볼거리가 무궁무진해요. 그렇군요. 특히 그 섬진강 같은 경우는 그 맛있는 제첩도 있고 참게도 있고 여름용 은어도 있고요. 차고 넘치죠. 제첩 잡으러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네. 자, 그중에서 우리가 좀 가볼 만한 곳 어디입니까? 새해 다짐을 가장 많이 하는 해가 1월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올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 염원을 꿈꾸는 해가 1월이어서 구례의 많은 볼거리 중에서도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준다는 사성암으로 다녀왔습니다. 사성암? 네. 좋습니다. 사성암.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성암은 천년고찰 화엄사의 말사예요. 섬진강변에 뾰족하게 솟아오른 오산인 남봉의 딱 벼랑에 자리한 남자인데요. 그 자체만으로 되게 약간 풍경 자체가 되게 절경이에요. 그래요? 이 암자는 사성암인데 왜 사성암이냐. 원효대사, 의상대사, 도선대사, 진각대사 등 4명의 고승들이 수도를 한 곳이라 해서 사성암이라 하는데 그 4명의 고승들이 찾았을 만큼 정말 명당의 터에 자리한 남자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거의 깎아지른 듯한 산 중턱인가요? 거의 절벽 꼭대기에 있고요. 네. 꼭대기 봉우리를 따라서 이제 약사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벼랑길을 따라가지고 극락정, 산항정들이 정말 절경 따라 펼쳐져 있는데 이 절터를 한 바퀴를 돌아보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예. 절터를 걷는 내내 섬진강 자락하고 지리산의 능선이 펼쳐져서 그 자체로 절경이에요. 거기 길은 잘 닦여 있는 거죠? 네, 잘 닦여져 있는데 약간 오르내리는 계단이 있어서 예. 겨울에 가실 때는 약간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정도만 챙겨가시면 큰 무리 없이 걸으실 수 있어요. 그 사성암 같은 경우는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명승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네. 좀 특징 하나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구례를 갈 때 지리산의 능선을 많이 보고자 하시는데 예. 보통 이제 구례 노고단을 쉽게들 많이 가시려고 성삼재까지 버스를 타고 가세요. 예. 그런데 12월부터 3월까지는 성삼재까지 오르는 버스가 중단이 돼요. 아, 그래요? 예, 눈이 오기 때문에 노고단을 쉽게 오를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노고단을 가장 가까이서 능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사성암이에요. 네, 사성암에 딱 오르시면 사성암의 이제 약사전 앞마당에서는 예. 남원과 곡성을 지나온 S라인으로 흐르는 삼진강의 물줄기를 보실 수가 있고 극락전을 지나서 뒤편으로 가시면 그 지리산의 능선이 저기 보이는데 뭐 왕시루봉, 반야봉, 노고단의 풍경이 정말 장쾌하게 펼쳐져 있고 그 아래는 구례 읍내와 그다음에 너른 그 곡성과 구례의 평야까지 펼쳐져서 그 자체만으로 약간 남도의 멋과 풍류를 보실 수가 있어서 편안하게 그 모든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명승지로서는 되게 자격인 곳이에요. 또 그 가서 이거는 꼭 보고 와야 된다는 게 있나요? 그 약사전의 그 대표적인 남자가 약사전인데요. 예. 약사전에는 가면 불상 대신에 그 거대한 암벽에 새겨진 막사 열애불이 있어요. 그 약사 열애불이 기도를 굉장히 잘 이루어주는 불로 유명해서 그걸 한번 둘러보시고 그다음에 약사전을 내려와가지고 이제 극락전으로 돌아가시면 예. 소원바위라는 바위가 있어요. 소원바위. 예, 그러니까 뗏목을 팔러 나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지쳐 이렇게 목숨을 끊은 아내와 그 아내의 잃은 서름의 목숨을 또 끊었다는 뗏목군의 전설이 서려 있는 곳인데요. 슬프네요. 이 소원바위 바로 옆에는 약간 바위의 옆모습, 미소 짓는 부처님의 모습을 한 바위 형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곳에다가 소원을 빌면 꼭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1,000원의 소원값을 내시고 쪽지에다가 소원을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니 저도 적고 왔거든요, 지난주에. 자, 이현주 기자는 어떤 소원을 적고 왔습니까? 비밀입니다. 비밀입니까? 네. 새해에 뭔가 좀 야심찬 포부가 담겨 있습니까? 야심찬 포부도 있고요. 예. 제가 올해 딱 40이 됐거든요. 40대에 예.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하나 적고 왔습니다. 여성분의 나이를 이렇게 밝히는 게 괜찮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밝혔고요. 네네. 자, 전라도니까 일단 정말 먹거리가 기대됩니다. 네. 어느 곳입니까? 전라도 구례 5일장에는 먹거리가 되게 많은데요. 예. 참고로 구례 가실 때면 3일, 8일, 5일장이 되게 크게 벌어지는 곳이라 네. 장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장터 근처에 제가 아주 오랜 시간 애정하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네. 동땡 식당인데요. 그 전라도에 가면 꼭 먹게 되는 찜 요리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바로 가오리찜이에요. 가오리찜. 네. 이 5일장터에 그 가까이 있는 식당에서는 네. 그 가오리찜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 딱 주문을 하면 작은 소뚜껑만한 가오리를 꾸둑하게 말려서 삭힌 후에 쪄내는 가오리찜이 있어요. 가오리찜에다가 파, 부추, 당근, 고추 등의 고명을 얹어가지고 곱게 쪄내거든요. 네. 이게 딱 나오는 모양새가 정말 그림처럼 예뻐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사실 식감이 궁금하거든요. 그 약간 삭혀서 쪄내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 약간 삭힌 홍어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쿰쿰한 냄새가 나는데 그 향이 적절하게 감칠맛을 돋아줘요. 네. 이 삭혀진 그 가오리찜을 부추하고 간장 또는 초장에 곁들여서 먹는데 육질이 정말 기대 이상으로 부드럽고 고소해요. 그래요. 특히 제일 맛있는 부분이 끝부분에 도르래 말린 날개 부분인데요. 네. 오독오독 씹히는 뼈와 함께 씹어 드시면 정말 금세 접시 한 바닥이 딱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이 집에서 또 하나 이제 겨울이잖아요. 쌀쌀하니까 또 하나 추천드리는 메뉴가 뽀얀 국물에 야들야들 쫄깃쫄깃한 육질이 앞권인 돈족탕을 추천드려요. 돈족탕. 네, 약간 국물 맛은 이제 일본식의 돈코츠 라면을 떠올리기도 하시는데 예. 이 집의 국물 자체는 정말 푹 삶은 족발에다가 갖은 채소와 양념을 넣어 끓여내는데 뽀얀 국물이 굉장히 칼칼해서 우리 정말 잇몸과 입술이 쩍쩍 달라붙습니다. 아니 국물이
칼칼한가요? 칼칼해요. 근데 모양새는 뽀얗고요. 아, 그거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 국물에 나중에 이제 면사리를 넣어서 끓여 먹는데 혹자들은 구례에서 맛보는 돈코츠 라면이라고 그 해요. 나가사키 우동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얀 국물에 칼칼한 맛이 좀 돈다. 네. 좋습니다. 가오리찜 이게 참 먹고 싶네요. 네. 네, 생소한 이름인데. 그리고 이 집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전라도잖아요. 곁들임 찬들이 정말 맛깔져서 나오는 메인 찬 나오기 전에 그 찬만으로도 밥 한 그릇이 뚝딱 없어지는 곳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참 전남 구례로 한번 떠나봤습니다. 맛있는 먹거리도 있지만 사성함 참 절경이네요. 정말 절경이에요. 네, 좋습니다. 이곳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여행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이 시간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좋습니다. 하오. 자, 4923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중국인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실제로 좋아하죠? 네, 실제로 정말 좋아요. 네. 이 빨간색 자체가 이 붉은색이 애군을 막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건물을 장식할 때나 뭐 간판 이런 것들 만들 때 또 심지어는 세뱃돈도 빨간 봉투에다 집어넣어줘요. 왜 이렇게 빨간색을 좋아하죠? 네, 이 애군 자체를 막아주는 사악한 기운을 막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런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전에 그 고대 사람들이 이제 피 같은 걸로 네. 그 제사를 지내고 네네. 애군을 막았던 어떤 그런 데서 기원한 걸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 데서 조금 기원한 것으로. 붉은색. 네. 좋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붉은색, 빨간색 네. 이거를 중국어로 뭐라고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붉은색, 빨간색은 바로 중국어로 홍스어라고 해요. 홍스어. 한 번 더 홍스어. 홍스어. 그렇죠. 붉은홍자를 써요. 그래서 홍스어예요. 발음이 또 홍이네요. 네네네. 네, 홍스어. 기억하기 좋죠. 홍스어. 정병진 아나운서는 무슨 색 좋아하세요? 저 파란색 좋아하는데. 파란색은 란스어. 란스어. 한 번 더 란스어. 란스어. 네. 스어가 색인가 봐요. 색. 네, 색. 맞아요. 그러면 그 황금색도 좋아하지 않나요? 네, 중국 황금색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것은 우리가 보통 황스어라고 발음하거든요. 그건 황색이니까. 네네네. 쉽네요. 네, 황스어. 한 번 더 황스어. 황스어. 네. 이 황제만이 황색 그 복장을 입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황색은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죠. 재물. 네. 선생님은 어떤 색 좋아하세요? 저는 주황색을 좋아해요. 주황색. 네네. 이거 좀 어려운데? 아니요, 발음 그대로예요. 주황色. 진짜요? 네네네. 기억하기 쉽죠? 주황서. 한 번 더. 주황서. 쉽네요. 네. 주황서. 네, 중국어가 그래서 쉬운 거예요. 파란색은 란서. 네. 빨간색은 홍서. 좋습니다. 황금색은 잘하셨어요. 황서. 황금색이니까. 네. 쉽네요. 너무 쉽다. 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6745번님, 다 함께 중국어 정말 쉽게 알려주셔서 참 좋아합니다. 문정아 선생님, 그 광고에서 빨간 색깔 옷 입은 거 봤어요. 홍서 색깔이죠. 홍서. 정병진 아나운서도 빨간색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대체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빨간색 넥타이가 없어서 한번 메고 와봐야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배우고 싶은 표현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요. 샵 0945로 보내십시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투데이에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또 기다리고 있는 코너가 있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입니다. 자, 운전하시는 분들 수도권만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 대수가 886만 대거든요. 평균 2명 이상 탄다고 한다면 수도권의 절반가량은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버스, 택시, 화물운송 등등등 운수업 하시는 모든 분들까지 포함해서요. 2016년 운수대통하시라는 의미를 담아 저희 수도권 투데이가 특별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희로애락 비롯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주저하지 마시고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짐 크로스의 I Got a Name 듣고 오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목요일이죠. 오늘 서울시청 연결해봅니다. 한동호 기자. 네, 한동호입니다. 예, 그 전에 YTN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지하철에 타면은 역사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데 움직이는 전동차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달리는 지하철 전동차에서도 내년부터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 역사에서만 제공되는 와이파이 서비스를 전동차에서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동차 안에서는 와이브로만 사용할 수 있어 인터넷이 느렸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지하철 4호선과 8호선, 10월부터는 그 외의 노선까지 와이파이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네.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주변에도 무선 중계기를 설치해 서울 시내에 광범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건 뭐 특정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서비스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1000여 가구를 공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다가구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건데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다세대 주택 1,500호를 사들여 저소득 가구에 빌려주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예. 매입형 임대주택은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수준으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요.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것도 서울시가 그 다가구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에 그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좀 시행이 제대로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을 이른바 직장맘이라고 하는데 이 직장맘들의 고충을 다룬 책자가 발간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에 치이고 보육에 치이는 직장맘들의 사례집이 나왔는데요. 예.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는 재작년 10월부터 1년 동안 직장맘들의 상담 사례 2,500여 건을 모아 책을 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들의 상담 내용과 대응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직장맘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책자는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장 파파는 없습니까? 직장 아버지들을 위한 그런 책자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여성들, 그중에서도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 문제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직장맘, 직장에 다니면서 가정까지 챙기는 어머니들의 고충,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같이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강변북로에서 서울 한남동 쪽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 강변북로에서 서울 한남동과 한남대교로 가는 램프가 착공되는 건데요. 예. 서울시는 올해 램프 설계를 마친 뒤 내년쯤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0년쯤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강변북로에서 한남 쪽으로 빠지는 램프가 완공되면 현재 용비교 램프 이용 차량이 분산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차량 전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업비는 모두 4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예, 강변북로에서 그쪽 방향 가다 보면은 그 한강대교 부근부터는 굉장히 막히거든요. 좀 이렇게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상암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은 굉장히 청명합니다. 여러분의 하늘은 어떠신가요? 오늘 좀 춥지만 어깨를 쭉 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스마트폰에 지친 목도 좀 풀어주시고 태양처럼 밝은 자신감도 크게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알렌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 띄워드리면서 오늘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